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진행하게 될 내용은 이전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백엔드 서버를 구성해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전 시간에 구성을 새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까지 진행했던 소스 코드를 보면 2챕터 20강의, 2챕터 19강의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2챕터랑 지금 시작한 2챕터랑 다른 개념이고요. 이게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챕터를 나눠준 거고, 코드에서 이 챕터는 이전 소스까지가 이 챕터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영상에 대한 이 챕터를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21강의까지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강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마리아DB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각 설정들은 이전 챕터에 했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각각의 테이블과 각각의 컬럼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을 때 주니어일 때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를 바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가 적용되긴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업무에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업무에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팀원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디자인 팀, 그 다음에 특정 어떤 프론트엔드, 백엔드 팀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적성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 웹 디자인으로 이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뭐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인프라 쪽 인력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실무적인 역량을 조금 더 경험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진적인 성장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기초를 기준으로 실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업을 하셨을 때 특정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스를 받아서 퍼블리싱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인딩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CSS부터 하나하나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려면 각각에 해당하는 요구하는 시스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을 때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 그 다음에 기기 상태 관리, 그 다음에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정 값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ESP32에서 수집한 온도, 습도, 토양 습도 데이터를 시간별로 기록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팬, 펌프, LED 등 액추에이터 상태를 저장하고 추적을 할 게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센서의 측정값과 제어 명령에 대한 이력을 보관하여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력 추적이 필요했고, 하우스의 정보, 기기의 정보 등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설정값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디바이스, 액추에이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로그,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로그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액추에이터에 대한 상태값이 있을 거고, 그 액추에이터에 대한 장치 정보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센서들이 각각에 보내는 데이터들이 로그 부분에 적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센서가 하우스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백엔드에 대해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는 Node.js를 기반으로 한 익스프레스 서버로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엔드의 핵심 역량은 프론트엔드에서 API를 요청을 처리하고 ESP32의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수신 및 제어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실시간 통신인 socket.io 웹소켓을 사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프론트엔드에 전송하고요. ESP32가 데이터를 보내면 즉시 대시보드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 없이도 자동으로 화면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엔드에 대한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app.js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m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백엔드의 폴더로 넘어가서 npm init이라고 작성해 주고 y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package.json 파일이 생겼고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들 먼저 설치를 진행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npm 인스톨을 통해서 body parser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body parser. 자, 그 다음에는 cors, 그 다음에는 .env, 그 다음에 express, 그 다음에 mariadb, 그 다음에는 socket.io 이렇게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dev dependency를 통해서 하나를 더 설정해 줄 겁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socket.io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pm i 여기서 대시 d를 줘서 dev dependency로 nodemon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두 개 만들어 줄게요. 스타트랑 그 다음 dev 만들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노드 그 다음에 노드몬으로 실행시킬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js로 넘어가서 기본 세팅 해줄 거고요. 임포트 통해서 익스프레스 가지고 와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const를 통해서 app, 그 다음에 express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express.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express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임포트를 진행을 해줄 거고요. express를 임포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버를 해줄 건데 여기서 서버 HTTP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 그 다음에 HTTP에 create 서버를 해줄 거고요. 앱을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IO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 IO라고 해서 const로 만들어 주고 new 그 다음에 서버에 서버를 넣어 주고요. 콤마 찍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서버를 가지고 가야겠죠. 이 서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TTP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서버는 socket.io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 CORS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전에 했던 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죠. 여기서 모든 자료를 출처를 허용하기 위해서 모든 출처 허용. 이건 개발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게 될 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URL들만 이제 집어 넣어서 개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들을 통해서 이 포트 값은 3002로 저는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use 연결을 시켜주고요. CORS 연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app.use 그 다음에 JSON body parser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body parser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할 건데 여기에 body parser라고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p use를 통해서 body parser의 extended를 true 값으로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pp.use 통해서 req 여기에는 res를 박아줄 건데 여기서 next를 통해서 특정 라우터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req.io는 IO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next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use를 통해서 API 주소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센서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센서 라우터즈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io.on 그 다음에 커넥을 통해서 소켓 서버를 만들어 줄 거고요. 특정 소켓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성해 주고 그 다음에 소켓 서버의 on이 필요하겠죠.
특정 온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처음 콘솔 로그에는 New Client Connect라고 제가 수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는 Disconnect 부분인데 그냥 클라이언트라고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리슨 부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리슨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고 해당하는 로그는 서버 러닝 온 포트라고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는 아닐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서버 온 포트 이렇게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CORS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파서 부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소켓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센서 라우터 부분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센서 라우터 추가할 거고 라우터즈 안에다가 폴더 만들어서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을 마무리할 건데 여기서 git ignore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git ignore 부분은 제가 첨부를 해둘 테니 요거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